안녕하세요. 네, 꿈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맡았던 우리 윤피터라고 합니다. 저는 존 맥스웰 코치 트레이너 공인 아, 코치고요. 어, 저는 임파워 피터라는 닉네임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글라데시에 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또 이런 스스로 서서 이게 이제 임인데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임파워 무브먼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자생하는 무브먼트가 되기 위해서 그걸 비즈니스화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영어책 2권 쓰고 한글책 이제 2권을 썼어요. 그래서 출간 부분은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출간을 하려고 하고요. 한국 책은 특히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글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제가 석사하고 또 박사를 이제 타문화 연구로 해서 받고 방문 교수로 또 1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오늘 2가지 보너스 강의 있습니다.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하는 예수님이 설계한 교회 리더십 개발 과정이라는 부제가 있는 첫 번째 강의. 2번째는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법, 그리고 질문의 유익. 여러분에게 제가 또 질문을 많이 던질게요. 존 맥스웰 마스터 클래스의 특징을 어떤 분이 얘기를 또 특징을 얘기하면 너무 질문이 많다는 거야. 질문이 많은 거는 뭘 의미합니까? 뭔가 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지적 작용이 일어나고 지적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어떤 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맥스웰이 좋은 질문자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이라는 책은요, 오브리 멜퍼스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은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교수면서 리더십 사역 그리고 리더십 개발 컨설팅까지도 하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리더십의 위기는 곧 리더 양성의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교회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목회자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고도 표현하지만 공동체라고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이라고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처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미국 교수시거든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리더가 없어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주된 요인은 리더십의 결핍이다. 리더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리더 양성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안 두고 있는가? 두고 있더라도 중요한 건 알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많은 일은 열심히 하면서 차세대 리더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은 왜 하지 않는 걸까? 여기에 몰라서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번 여기서 오늘 힌트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튼튼한 기초를 쌓아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라.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완공하라. 모델하우스 구경하기. 이제 샘플입니다.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학 공부도 재미있었고 성적도 우수했지만 막상 목회자가 되고 나니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하고 어떤 리더로서의
다른 사람을 이끈다든지 그런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아까 이성전이 말씀하신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전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이 필요하고 그렇죠? 리더십의 위기는 리더 양성의 위기이다. 교회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공동체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 하나가 훈련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같은 의사 양성소가 있듯이 신학교는 지적인 거를 얘기하고 교회는 어떤 프랙티컬한 걸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정말 부속병원 같은 어떤 양성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훈련 교회들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의 교회를 훈련 교회로 개발해서 참으로 역량 있고 헌신된 리더들이 배출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그런 리더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성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독교 리더란 진실한 마음가짐과 적절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섬기기, 신뢰받기, 자질과 재능 겸비, 영향력 발휘, 자신에게 맞는 상황 찾기, 하나님 인도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기, 개인과 공동체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리더로서의 필요하다는 것이죠. 리더 양성이 중요한 이유 5가지.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쭉 스캔을 하시고 정말 이 내용들이 마음에 드시면은 책을 보세요. 사세요. 네, 그러면서 더 깊이 있게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리더 양성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다 된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집중해서 사람을 키웠던 예수님의 본을 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의 질이 또 사역의 질이다. 존 맥스웰이 뚜껑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용량만큼 조직이나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성장 곡선은 곧 리더의 곡선이다. 다른 리더들을 훈련하는 리더가 자신이 가진 최상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리더 양성이 곧 제자 훈련이다. 사람들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차세대 리더에게 복음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능한 거예요. 역량을 갖추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울 만큼의 역량. 기존의 리더가 자신의 기득권만을 주장해요. 다른 리더의 양성을 원치 않아요. 경쟁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리더와 제자를 혼동합니다. 리더 양성은 리더를 만드는 것이고 제자 훈련은 성숙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를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서 서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해서 세워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네.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권한 위임은 뭐냐면요.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임파워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열심히 이끌고 달리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권한을 맡겨준다는 거는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죠. 어떤 겸손하기, 관계 형성. 이분도 존 맥스웰의 또 좋은 독자이고 팬인데요. 리더십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요. 내가 존 맥스웰부터 받은 가장 귀중한 교훈은 도움을 청하기 전에 마음을 얻으라는 말이다.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기 전에도 마음을 얻을 필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기 전에도 마음을 얻을 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의 전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 양성 방법은 따르지 않던 사람이 따르게 되는 신자에서 신자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리더로.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주도권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권한뿐만 아니라 권한을 행사할 권위까지도 부여하셨다. 예수님의 리더 양성 단계는요. 처음에 모집, 선택. 그러니까 모집은 잠재력을 갖춘 이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분명하게 모집 중에서도 또 거기서도 선택을 합니다.
훈련하고 그다음 배치를 하죠. 비유로 보는 리더 양성, 관계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에 있어서 아버지의 비유, 형제 자매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거기 다 이제 리더 양성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와 열매에 대한 비유도 하고요. 목자, 그 다음에 메신저, 어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리더 양성의 원리는 좋은 관계와 효과적인 사역의 이상적인 조합이 필요하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성했다는 거죠. 모집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선택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죠.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다 비슷하게 했다는 것이죠.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완공하라. 리더 양성의 텄닦기.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리더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의 리더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차세대 리더들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리더들 중에서 리더 양성 책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가, 담임 리더가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세우는 것에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리더팀을 모집하고 네 번째는 리더의 개념을 일치시킨 다음에 다섯 번째는 리더가 필요한 영역을 결정합니다. 각 사역을 점검하고 리더를 층들을 역할들을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리더 양성 단계로 새 리더를 발굴, 리더 서약서를 또 어느 정도의 소정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새 리더를 임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새 리더와 기존 리더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리더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리더에게 보답을 줍니다. 상을 준다든지 잘한 분들에게 칭찬을 한다든지. 리더의 네 가지 핵심 역량은 성품, 지식, 기술, 정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인적으로 제가 전인적인 개발과 사역에 이제 제가 석사 공부도 했는데요. 성품, 우리 내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지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그렇죠? 몸을 쓰면서 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서, 이거는 느낌, 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지능과 전인적인 성장이 다 필요한 것이죠. 리더의 네 가지 핵심 역량.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세워지는 문화, 전인적으로 리더가 세워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훈련을 하냐고요?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주도 훈련, 그 다음에 또 좋은 선생이 있으면 멘토가 주도해서 하는 훈련, 본을 보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경험을 하게 하는, 우리 빌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들에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리더 양성의 과정을 실시를 해서 뭐 여러 가지 16가지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시면 좋겠죠. 강의만 있다, 소그룹만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까지 많이 활동하게 되면 워크샵 수련회, 답사, 컨설팅, 독학, 전문지도 1대1, 세미나, 부서 모임 다양한 게 16가지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리더 양성 과정 이게 중요한데요. 발굴, 임명, 훈련, 그 다음에 아까 지정신령의 핵심 역량 세워가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평가, 정기적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공사를 합니다. 제자들을 만들고 리더감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세워야지 왜 사람을 구별하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사람들의 잠재력에 의해서 또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또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리더를 고르게 성장시킵니다. 사역 중심적 사역에서 벗어나고 리더 문화 형성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문화 형성에 중요한 게 이야기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공동 체험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함께 그 공간 안에서 공동으로 체험하고 쉐어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이야기, 뭐 예를 들어 뭐 교회 안에서라면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죠? 리더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 또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바나바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바울과 마가를 임파워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임파워 패러다임에 대한 소개들도 하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의 문화를 또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소형 교회에서는 어, 지도자들에게 기존 리더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리더를 양성 과정을 할 훈련 책임자를 모집하였고 조직을 하였으며 개념 정립해서 새 리더를 발굴해서 배치하고 훈련하고 평가하고 보답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천회 때 이달의 리더 선정 칼럼에 또 이렇게 상을 준다든지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의 법칙을 읽는다. 그 재직들, 그 기존의 리더들에게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법칙이라 2.0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25년 만에 새로 재판이 발생돼서 풍성한 책입니다. 리더 마클의 교재예요. 다음 마클이 이제 리더 마클인데 이게 이제 리더 마클의 교재입니다. 한 분이 이제 리더 마클 수료하신 분이 1기 때 리더 마클 수료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이거는 굉장히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셀프 리더십에 대한 얘기. 같은 10가지 과정, 16가지 훈련 방식을 다채롭게 활용한 대형 교회 이야기. 예를 들어 크리스찬 어셈블리라는 데가 있는데 이탈리아 3명의 여인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기독교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만들 때 똑같이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작하는 사람, 그렇죠? 리더가 처음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비전을 받든 소명을 받든 사명을 받든 그리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가 교회의 핵심 가치로.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만 참석하는 가족 공동체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가족 신앙 공동체. 근데 점점 더 이게 확대돼 갑니다. 라이프 그룹. 그래서 LA 지역에 또 특별히 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알코올, 성 이런 중독자, 피해자 또 이혼이라든지 그 관계적인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이 회복이 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치를 형상화하는 리더십. 그래서 기존의 이 마크 목사님이 현재 가르치던 톤 목사님이 MD부 후에 청년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부의 목회자를 잘 하기 때문에 잘 하는 것 같아서 공동 담임 목사직으로 제안을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어떤 공동 담임 목사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34세와 55세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인파워링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면서 또 세족식도 하면서 좋은 어떤 리더십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대가 연결되는 사역 구조. 그래서 주중에는 청소년, 청년 재능 발견을 돕고 실제 사역에서 은사 사용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또 다른 예배 공간들을 또 주고 리더를 세우는 멘토링 사역, 그룹 멘토링, 성도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개발해서 1년에 20명씩을 뽑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멘토링 사역을 합니다. 3가지 단계적 목표, 예수님과 관계, 사람 낚는 업으로 은사 발견, 부르심 확인하고 파송. 그래서 자발적 헌신과 에너지가 만드는 역동성. 그리고 사역을 해서 맡겨준다면 간섭하지 않고 밀어준다. 그래서 교회가 인파워 센터와 같은 지역과 세상에 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 이 사례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또 그리고 리더를 하나의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세우는지를 한번 살펴봤다면 지금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리더로서 성장하고 또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준 높은 질문은 수준 높은 삶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한국 분들 오바마가 이제 한국의 기자들에게 특별히 G12 정상회의에서 한국 분들을 배려해서 질문 시간들을 따로 배정해서 줬는데 하려니까 아무도 안 한 거 있죠. 그래서 중국 기자가 제가 말하게 되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기를 좀 부끄러워하거나 좀 뻘쭘해하거나 주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계속 듣는 데 집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배려라는 이름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하는 능력이 있다면 절반 이상은 이기고 시작하는 셈이다. IBM의 창립자 토마스 왓슨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의 반은 이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이라는 책의 이 챕터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을 바꾼 질문들. 질문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 리더가 자신에게 꼭 해야 될 질문들. 구성원에게 꼭 해야 되는 질문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서 호기심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세요. 리더들이 내게 존 맥스웰에게 묻는 질문들. 셀프 리더십.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이끌을 것인가? 여러분 혹시 궁금하십니까? 예, 여기에 호기심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리더의 역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팀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무능한 리더하고 어떻게 일해야 할까?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새로운 리더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챕터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누가 알려주면 그냥 아는 거지 뭐 내가 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질문을 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거를 꼭 물어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질문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 질문의 중요성. 네, 5가지.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타인과 질문을 통해서 연결고리.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지금 어디 사세요? 취미가 뭐세요?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막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이 사람은 뭐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연결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교제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없어지는 거죠. 또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한 겸손함을 또 가질 수 있고요. 질문을 통해 새 아이디어와 새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에 도전하고 타성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질문을 통해서 계속 뭔가 리프레시한 아이디어를 공급받는 거죠. 미래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지배한다. 의문 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양한 질문 해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거 정말 괜찮은가 맞는가 아니면 이거 계속 통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하는 것이죠. 맥스웰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 가족이 또 와요. 교회 세 가족이 큰 교회였으니까 옵니다. 그러면 항상 등록 때 질문하는 그 퀘스천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몇 주 겪어보셨는데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이세요? 어떤 게 제일 불편하셨어요? 아니면 가장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이세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은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태도죠. 성장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답을 얻는다. 삶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차이를 만드는 여정인데 질문은 그 여행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켰던 누군가의 질문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무엇을 할까? 이런 질문들을 어, 어떤 분이 밥 버포드라는 분이 하프타임의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 지금 이제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뭘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는 거죠. 존 맥스웰이 모임 나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노력하는 질문들. 예, 맥스웰이 모임만 나가면 또 소그룹만 모이면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호기심이죠. 그리고 성장 열정이죠. 지금까지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세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요즘에는 무슨 공부를 하세요? 그 사람의 열정에서 뭔가의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실패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 내가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의 인맥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사람 또 꼭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그 연결이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읽은 책 중에 내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을까요? 나의 비전이나 나의 어떤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쉐어한 다음에 또 이런 조언을 구하면은 개인 성장하고 이어지겠죠. 당신이 해본 일 중 내가 꼭 해봐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새로운 경험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싶은 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 내 인생을 바꾼 질문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럿, 자네는 책을 왜 쓰나? 맥스웰이 패럿이라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패럿이 몇 권의 책을 먼저 냈거든요. 맥스웰이 젊었을 때. 존 맥스웰은 지금 책을 뭐 50권 이상 책을 쓰신 분이고요. 그리고 총 판매량이 3천만 권 넘는다 그래요. 50권 이상이 되는 책이. 그러니까 그 전에 첫 동기부여. 나는 평생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서 글을 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좋은 영향을 리더십에 관련해서 또 맥스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도 줄 수는 있는데 제가 책을 쓴다. 그러면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책은 내 메시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나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맥스웰도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 피터, 당신은 왜 인파워 피터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빌손, 당신은 왜 청년들하고 그렇게 맨날 놉니까? 뭐, 김종국님, 당신은 왜 수십 년이 넘도록 그 같은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리더가 자신에게 꼭 해야 하는 질문들. 나는 매일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한다네. 나는 매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팀을 만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네. 존 우든이 누굽니까? UCLA를 10년간인가요? 스트레이트하게 미국 대학 농구 우승을 가져왔던 전설적인 코치죠. 이렇게 매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 7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 7가지.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자아상이죠. 그리고 그 나 자신에게 사랑해주고 또 나 자신의 꿈에게 투자하는가. 개인 성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꿈이 없으면 투자를 하질 않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좋게 바라봐주는 자아상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죠. 미운데. 그렇죠? 정죄하고 학대하죠. 근데 나 자신의 가능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동기부여. 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가? 그렇죠? 이 진심으로 관심이 있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또 따뜻한 대화와 또 성장이 되고 격려가 되는 대화가 있죠. 안정성. 나는 현실적인 리더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세 가지 겸손, 진정성, 소명 이 세 가지가 또 한번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꿈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고요. 소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게끔 이렇게 뭔가에 떠밀리는 것이죠. 소명. 팀워크. 나는 조직의 가치를 더해주는가.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마클 공동체라고 하는 여기에도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더해주고 더 나은 마크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가. 여러분 강점지대를 발견해서 그 강점지대에 기회를 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opportunity가 이제 기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op는 열린이라는 뜻이고요. opportunity에서 port는 라틴어로 항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항구, 항구를 열어놓는 거예요. opportunity는요, 항구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는 거죠. 그거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성공,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투자 수익률, 적절한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투자를 하고 똑같이 대해야지 왜 몇몇 사람에게 특별하게 대합니까? 이게 비즈니스에도요 투자 수익률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스웰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 뭔가 한번 같이 시간을 줘보고 기회를 줘보고 했는데 반응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 모든 사람이 성장 욕구를 갖지 않고 있더라. 진심으로 차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가 극히 드물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해보고 정말로 같이 함께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기회와 시간을 준다는 거죠. 내 인생에 바꾼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구성원들에게 꼭 해야 되는 질문들. 구성원들을 하고 상호관계를 할 때는요. 경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 들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도 3단계, 그 경청도 3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중심의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청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차원의 경청이고요. 두 번째 단계의 경청은 상대의 의견을, 상대의 생각을 한번 깊이 알아보려 하는 경청이 있는데 나하고 상대를 넘어서 여러분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분 혹시 아세요? 그 즉흥적으로 막 코미디 하시는 분 관객하고 막 소통하면서 김재동 씨가 예전에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좀 그런 것도 했었죠. 그래서 직관적이고 현장의 분위기까지도 듣는 최고 수준의 경청이죠. 그래서 상황 대처까지도 잘하는 팀의 성장을 이끄는 질문 11가지, 질문이 환영받는 환경 만드는 4가지 방법. 이 책에는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솔깃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꼭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뭐 몰라도 됩니다. 구성원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대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 적는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당신이 리더이고 보스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냥 그거 오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근데 대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문화를 이제 미국 서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적인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그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장,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또 선문답이라든지 또 질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해나간 적이 있죠. 조직 잠재력 높이 평가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질문이 환영받는 환경을 만들면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발전돼 가고 좋은 문화와 조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셀프 리더십.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 자신을 잘 이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셀프 리더십을 짧게 얘기하면은 방향성과 자기 쇄신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전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리더 마클에서 깊이 있게 다루려 합니다. 리더 마클은 셀프 리더십을 다루는 거고요. 리더십의 많은 요소 중에서 셀프 리더십이 간과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더가 내면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셀프 리더로서 실패한다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재능이 뛰어나고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나쁜 습관과 옳지 못한 일을 한 리더의 이름이 신문과 방송에 매일같이 등장하지 않는가. 뭐 전문 용어로 뽀록난다 그러죠. 뽀록납니다. 하여튼 저도 모든 게 다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런 부분들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든 마클 과정이 그것과 연결이 되지만 특별히 이 셀프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무엇인가? 리더십은 존 맥스웰의 영향력. 리더의 제가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리더의 내면과 외면으로 목표를 향해 함께 이끌어가는 능력과 과정. 이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존 맥스웰의 리더십 컨퍼런스를 맥스웰이 열었는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많이 안 왔대요. 거의 안 왔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이미 리더인데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뭐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위가 자신을 리더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리더의 조건,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리더의 역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팀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리더의 부재, 무능한 리더와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 리더의 전환, 변화에 맞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언제 새로운 자리로 옮겨야 할까?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에서 어떻게 변화를 주도할까? 어떻게 안정성을 추구할까? 아니면 새로움을 창조할까? 실패 후엔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리더십을 이어갈 인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리더들이 끊임없이 맥스웰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맥스웰 같은 사람에게 또 아니면 이런 마클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질문을 창의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시는 시간과 계기가 있으십니까? 리더의 탄생, 새로운 리더는 어떻게 교육하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너 서클의 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제 마클이 또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리더 셀프 리더십에 관련한 마스터 클래스를 이제 열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했던 포스터인데 뭐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그대로 하려 합니다. 예, 수강료는 미국에서는 한 과정에 500불 이상 합니다. 근데 이제 15만 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혹시 재정적인 이유로 고민하신 분들은 추가 장학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그런 장학금이 가능하니까요. 문의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책이고요. 이게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고요. 영어 교재도 제공하고 한글 번역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향력의 법칙,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5단계 리더십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다음 우선순위,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걸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인격의 중요성. 우리 아까 전인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전인적인 부분들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인격의 법칙, 그 다음에 변화를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자기 훈련을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2월 23일 다음 주는 한 주 휴가하고요. 제 생각에는 3월 2일 날 오픈 특강을 하고 3월 9일부터 3월 9일이 뭐 대통령 선거 뭐 한국 계신 분들은 하는데 뭐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6주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화면 열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재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번 성장에서부터 여러분들 혹시 뭐 나는 1, 2, 3번, 4번 이런 거 못 들었는데 괜찮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5번 어떻게 배울 것인가는 실패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려고 바꿨고요. 지금 이제 이 셀프 리더 6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1, 2, 3번, 뭐 4번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못 들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3가지 이상 맥스웰 리더십 아카데미를 세 과목 이상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시작하고 제가 쓴 책과 또 제가 쓴 인파워 코치 과정을 하시면서 인파워 코치로서 제가 모든 자료라든지 티칭 머티리얼까지 드릴 수 있는 인파워 코치 과정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저랑 같이 이제 1년 동안 교제하시면서 또 하나하나씩 자신을 점검해가는 과정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교재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현지인들이나 이제 영어를 써가면서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수료식과 보너스 특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